오늘은 103페이지 심학도설을 공부하겠습니다. 요 103페이지 심학도설 번역판하고 전번에 문 밖에서 받으셨던 심학도설 긴 페이퍼 있죠. 이거. 요거는 제6 심통성정도, 제7 인설도, 제8 심학도에 오늘 8번째 심학도설 그걸 원전 공부하겠습니다. 그거하고 한문하고 번역판하고 학설 논문에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주장들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주자는 폭넓게 육상산을 여러 번 초청해서 강의도 하락하고 토론도 하고, 이걸 이제 철학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의천 주자의 학설은 성즉리다. 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가 성이냐? 중용 1장대로 하면 천명지위성입니다. 하늘이 명령한 그것을 성이라 한다. 하늘의 명령, 천명이 곧 성이다. 전번에 말씀드렸죠. 지위하는 것은 곧이란 말이고, 위지직하는 것은 일컬어서 천명이 곧 성이다. 하늘이 명령한 것이 본성이다 이 말이죠. 하늘이 개에게 명령한 것은 개의 본성이 된다. 개의 본성이 어떤 겁니까? 개는 한밤중 아무리 깊게 잠들었다가도 뽀시락 소리 많으면 공공 짖잖아요. 사람은 개가 아니니까 밤중에 어떤 사람들은 흔들어 깨워도 못 있는 사람 있죠? 개는 절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개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개의 본성이 문제가 아니고, 소의 본성이 문제가 아니고, 닭의 본성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성 이야기할 때 제가 쓰는 말은 대나무의 본성, 이 도서관에 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 대나무의 본성은 1년 만에 다 크는 게 대나무의 본성입니다. 대나무가 높이 크는 거는 10m씩 그 이상 높이 크는데 그게 1년 만에 다 커버립니다. 그러면 제2년에 뭐 하노? 야물어집니다. 대나무는 적어도 3년 묵어야 야물게 됩니다. 1년에 뭐 아시다시피 금방 나오는 건 죽순이잖아요. 얼마나 무릅니까? 대나무가 자랄 때는 하룻밤 사이에 1m씩 큽니다. 그래야 10m를 빨리 크죠. 그 대신 물렁물렁합니다. 근데 대나무는 딱 한 번만에 다 커버립니다. 이게 대나무의 본성입니다. 소나무는 바늘만 합니다. 시작할 때는. 두고 몇십 년, 몇백 년 자라나는 게 소나무의 본성입니다.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 인성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은 안 하고 대답만 합니다. 인성은 리다, 리가 곧 성이다. 그래서 성 즉 리이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의천, 그 정의천의 학설을 계승한 분이 주자, 정주학이라고 하죠. 정주학은 성리학입니다. 이 학문이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퇴계, 율곡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의 어른들한테 성리학이 주장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심즉리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유행을 못했습니다. 경기도 강화도락하는 섬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매년 양력 10월 달에 하곡 정제둑하는 어른이 심즉리락하는 학설을 주장했다고
심즉디 하곡정제도 하는 분의 학문을 기리면서 심즉리를 좋아하는, 요즘은 퇴계 선생님의 성지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승한 분이 가람 이현일 하는 분입니다. 영양에 가면 두들마을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두들마을 출신으로 현재 유명한 사람은 이문열 하는 사람입니다. 이문열 한 소설가, 고향이 영양입니다. 두들마을 하는 데입니다. 예. 그 이문열 조상 중에 가람 이현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람 모친이 여중혹을 뭐죠? 장계향, 예. 그분은 안동장씨인데 아버지가 경당 장흥효죠. 예, 경당 장흥효. 예, 경당 장흥효 하는 분은 서해한테 가서도 배우고 학봉한테 가서도 배우고, 그리고 따님을 영양으로 보내가지고 낳은 자제분이 가람 이현일 하는 분인데, 이현일 하는 분이 퇴계의 리학을 아주 잘 계승했는 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느냐 하면 심즉리 쪽의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자 쪽을 잘 보면 심즉리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설명을 길게 했는데요. 차, 비유, 양양심, 양할 때는 모양 양자입니다. 이것은 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실이 생어형기, 실은 형기에서 생겨나서 개불능무인심이다. 인심이 없을 수가 없다. 형기하는 것은 육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인심이 없을 수가 없다. 성명에서 근원하는 까닭에 도심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원어성명. 원어성명할 때 원이 중요합니다. 그죠? 성명에서 근원하니 까닭으로 도심이라고 여긴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정일, 택집 이하, 무비소이, 아린욕이 존철리지 공부야라. 공부하는 것, 공부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공부는 학습입니다. 학습. 퇴계 선생님이 말한 공부는 실천입니다. 실천. 퇴계 선생님 시대, 그리고 퇴계가 존경했던 주자 시대 때 말하는 공부는 실천론입니다. 실천론. 제가 회갑 때 공부론 책을 하면서 와야 되겠다.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전국의 학자들 한 20명한테 공자 전공했는 분한테는 공자의 공부론, 맹자 전공했는 분한테는 맹자의 공부론,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 20명 학자들한테 자기 전공에 따라서 공부론 한 개씩 논문 써가지고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반은 공부가 실천이 아니고 학습으로 이해해가지고 공자의 공부론 쓴 분이 공자의 실천론을 안 쓰고, 굉장히 어렵죠. 도덕 실천론을 안 쓰고, 공자 선생님은 서경도 공부하고 시경도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써서 재미없는 책이다. 책을 내긴 냈습니다. 자학하는 것은 부터죠. 그죠? 부터. 정의를 살피고 택집을 살피자.
정일하는 말은 중용에도 나오는데 유정유일입니다. 오직 정하게, 오직 한결같이 정밀하게 살피고 핵심을 살피고 한결같이 지키자. 그 다음에 택집하는 말은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택선고집입니다. 선을 선택해가지고 굳게 잡아라. 우리가 고집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굳건하게 잡아라. 굳을 곧자. 예? 애울 위자에 큰 네모 안에 예고자 쓴 자인데 고책하는 고자입니다. 택선고집. 선을 택해가지고 선 가는 것도 조금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선선 가지 말고 좋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네. 구어체로 선이 하면 좋다. 그렇게 쓸 때가 많죠.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킴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을 택하여 굳게 잡음 이하는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는 실천 공부다. 인욕, 하는 건 막을 알자입니다. 막을 알. 인욕을 막고 존천리, 천리를 보존하는 거. 이게 송대 철학자들, 정이천, 정명도 형제, 그리고 주자, 그때 당시 학자들의 표입니다. 표. 그때 당시 학자들의 학문을 한마디로 말해봐라 하면 알인욕 존천리입니다.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한다.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한다 하는 것을 실천해 나간다. 실천 공부가 공부입니다. 요즘 말하는 학습 외우고 영국말로 하면 리딩, 히어링 그런 공부 말고요. 쓰고 읽고 하는 공부 말고요. 실천하는 공부. 쉽게 이야기하면 왜 실천하고 공부하고를 구별해야 되느냐 하면 효하는 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효. 실천하는 게 효입니까? 개념을 정리하고 학습하는 게 효입니까? 실천해야 되잖아요. 효를 시험 친다 하면 필기 시험을 쳐가지고 100점 못 맞을 사람 없잖아요. 아버지를 섬길 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실천을 안 하면서 연필로 종이에 쓰는 거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은 실천이다. 실천 공부다. 그럼 어떤 실천을 하란 말인가? 퇴계 선생님의 심에서 어떤 실천을 하란 말이냐? 여기 그림에 보면 어떤 실천을 공부하라 했습니까? 예? 경이죠, 경, 그죠? 공경, 긍점 밑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이 공부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경공부입니다. 경공부. 퇴계 선생님이 평생 내가 모자래 한 것이 경공부입니다. 경. 그래서 퇴계 선생님 발자취를 따라다니면 영주 풍기 소수서원 다 가보셨잖아요. 강 건너 큰 바위에 공경경자 퇴계 선생님 직접 썼는 거 다 보셨죠? 경, 그죠? 여기도 지금 심학도 켜놓고는 밑에 경자를 써놨잖아요. 경이 뭐고 하면 공부란 말입니다. 경을 실천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의 실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잠을 자나 항상 공경의 마음, 공경의 실천. 안강에 이회재 선생님 서원
도랑 건너편 바위에도 경자가 써드는 거 다 보셨죠? 예? 옥산서원 그 정문 앞에 물 흘러가는 맞은편 돌 위에 경 써놨잖아요. 퇴계가 가는 곳곳마다 바위에 공경 경자를 써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공부란 말입니다. 공부, 경공부. 경의 실천. 경하는 게 공경경자인데 경하는 게 이게 요즘 말로 말하는 학습, 읽고 쓰고 외우고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 그 근거가 마음이다. 그래서 심학인데 심은 위에 있는데 어떤 심이냐? 적자심, 대인심. 위에서 우리가 아까 위에서 읽었는 적자심, 대인심. 밑에 경공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경으로 실천한다. 퇴계 선생님의 학문이 아니고 삶의 모습. 퇴계가 어떻게 70년을 살았느냐? 평생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삶을 살았다. 경으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송명 철학자들이 하는 식으로 말하면 알인욕 존천리.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는 기다.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독 이하 시 알인욕 저공부 필지어 부동심 신독 이하는 (104페이지에) 번역에 홀로 아는 마음이라 했죠. 왜 아는 하는 걸 제가 쓸까요? 예? 신기독야라. 자기 혼자 삼간다. 왜? 혼자 있을 때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중용에서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신독 이하는 알인욕 처공부, 알인욕, 인욕을 막는 데서 공부하는 기고 인욕을 막는 공부 그게 신독입니다. 홀로 있을 때를 삼가라. 홀로 아는 걸 삼가라. 중용에 가면 막현호은이며 막현호민이 고로 신기독이라 합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미미한 것이 나타나지 않을 바가 없으니 홀로 삼가라. 홀로 아는 기 다 아는 게 아니고 미미하고 아주 가는 것, 진짜 자기 혼자 아는 것, 예? 은밀한 것, 다른 사람이 모를 것 같은 게도 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삼가라. 신독 이하는 알인욕에서 공부하는 거고 실천하는 거고 필지어 부동심 받으시 부동심에 도착한다. 지자는 이르지자자 도착한다. 그럼 부동심이 뭐냐? 이건 맹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맹자에서 우리가 이제 맹자를 공부할 때 잘못 공부하는 것이 사단만 공부합니다. 예. 측은지심은 인지다냐요, 수호지심은 의지다냐요, 사양지심은 예지다냐요, 시위지심은 지지다냐니라. 그래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것은 도덕심이다. 인이예지는 도덕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공부를 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그칩니다. 그러면 뭐가 없느냐? 그런 사단의 마음, 인이예지의 마음을 어쩌라고 맹자에 보면 그거를 확충해라 하는 말입니다. 확이충지. 확 하는 건 넓히는 거죠. 넓히고 난 다음에 그냥 넓혀두지 말고
태워라. 확충해라. 그 사단을 설명하는 그 뒤에 실천으로서 확충을 이야기합니다. 그 측은지심을 확 넓혀라. 수호지심을 넓혀라. 사양지심을 넓혀라. 시비지심을 넓혀라. 확이죠. 그 다음에 채워라. 넓힌 뒤에 채워라. 그 다음에 이야기가 부동심입니다. 부동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심을 언제 했나 하니까 40에 했다 합니다. 40의 부동심. 40의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자도 일찍이 40의 부동심 했는데 나도 40의 부동심 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심이잖아요. 마음이 움직이는 게 동심이고, 마음이 안 움직인다고요. 부동심. 이게 맹자 철학의 공부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맹자를, 퇴계 선생님은 맹자를 읽었다 치고, 맹자를 이해했다 치고, 이 부동심 앞에 나올 때에 그 맹자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공도자가 물어지십니다. 선생님이 제 나라에 가셔서 경이 된다면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인다. 마음이 안 움직인다. 외재적인 조건 때문에 마음이 안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기불능음 빈천불능이 위무불능굴 가이견기 도명 기도명입덕립이라. 부동심이 어떤 거냐?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합시다. 부기가 어지럽히지 못하고 불능음 하는 걸 어지럽힌다. 부기가 어지럽히지 못하고 빈천이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 이자는 옮길 이자죠. 빈천이 마음을 바꾸게 하지 못한다. 위무가 위험과 무력으로 굴복시키지도 못한다. 그래서 도가 밝아지고 덕이 확립됨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부동심하면 부기도 어지럽히지 못하고 빈천도 마음을 바꾸게 하지 못하고 위무도 굴복시키지 못한다. 이게 부동심이다. 그 다음에 계구이하. 이건 이제 전부 중용에 근거하는 건데, 계신공구. 공구. 구자는 두려울 구자입니다. 계는 재개한다 개자입니다. 104페이지 번역에는 경계하고 두려워함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경계하고 이하는 천리를 보존하는 공부다. 위에 거는 알인욕의 공부라 했는데 신독 이하는 알인욕에서 공부하는 거고 여기 공구 이하는 존천리처 공부인데 천리를 보존하는 데에서 공부하는 거다. 천리를 보존하는 데서 공부하는 거다. 천리를 보존하는 데에서 실천하는 건데 필지어 종심. 종심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논어에 32파고 42 부록하고 52 지천명하고 62 이순하고 72 종심소욕 불유구. 근데 왜 종심이라고 썼을까요? 불유구가 중요한데.
큐. 이거 우리 5편에 찾아보면 그림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림쇠. 이게 뭐냐면 동그라미를 그리는 컴파스. 여기 있죠?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여기에 쇠가 박혀 있잖아요. 이거를 책상에 확 박아가지고 안 움직여야 이게 움직여서 모델이 되는데, 이걸 책상에 확 박으면 책상에 공모될까 싶어가지고 확 못 박고 스그머니 갖다 대고 잘못 돌리면 이게 비틀비틀해가 원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만큼 마음이 쫄았습니다. 용감하게 책상에 공모가 되든 말든 확 못 박았습니다. 이거를 큐라합니다. 큐. 컴파스. 근데 이 컴파스를 쭉 공부하면서 이게 참 재밌구나. 요거는 구동이죠.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움직여야 되죠. 그래야 동작이 되잖아요. 안 움직이는 거하고 움직이는 거하고 안 움직이는 거를 뭐라 합니까? 상이라고 했죠. 상이죠. 상하는 항상 이런 뜻도 있지만 불변하는 뜻도 있습니다. 상. 그러면 이거는 변이죠. 움직이는 건 변이잖아요. 불변과 변. 불변과 변. 그래서 유학에서는 상도, 상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부자유친, 이게 상이죠. 남녀 유별, 이게 상이죠. 맹자 이야기다.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웃다고요. 남녀는 손도 잡으면 안 되는데, 하물며 형수인데, 상일 때는 형수하고 같이 있어도 안 되는데, 형수가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건져야 되잖아요. 자꾸 건져야 돼요. 이거를 맹자는 권 했습니다. 권. 요즘 사람들은 이 권이 권세가 상인 줄 아는데, 권은 인지응변, 서양말로 말하면 상황입니다. 물에 빠졌다 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항도를 뛰어넘는 게 권도거든요. 홍수가 물에 빠졌는데 지금 남녀 유별 따질 때가 있잖아요. 빨리 가서 건져내야죠. 손을 잡든지 머리카락을 잡든지 빠졌는데, 물에 빠졌는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권하는 게 임기응변 혹은 상황,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써먹는 게 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상하고 권하고 구별 못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상과 권을 구별 못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 특히 권력 잡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퇴계 철학을 공부하면서 혹은 육아 철학을 공부하면서 권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야 될 줄 압니다. 상도와 권은 변입니다. 변. 컴파스로 따지면 연필 끼워서 항상 변해야 동글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가운데 쇠붙이가 있는 안 움직이는 건데, 책상에서 고정 탁 시켜야지, 그 자리에 딱 박혀 있어야지
연필 가지고 동그라미 만들 수 있잖아요. 조금 딴 길로 갔습니다만은 다시 돌아오면 신독 이하는 아린욕에서 공부하는 건데 반드시 부동심에 가고, 계구 이하는 존천리에서 공부하는 건데 반드시 종심소욕 불유구에 간다. 종, 쫓을 종, 따를 종, 심소욕,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대로 따라가도 불유구, 구욱하는 것, 저거는 사전에 찾으면 곱자구욱했습니다. 목수들이 뒷공문에 차고 다니는 기역자 자 있잖아요. 목수들이 뒷공문에 차고 다니는 기역자 자, 그걸 갖다 대면 직각이냐 아니냐를 대번 판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기역자 자에 기역자 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역자 자를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게 직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으로 써먹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밖으로 써먹는 거잖아요. 이게 용도가 안팎이 있습니다. 자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게 기역자 자 안에 끼 직각이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 갖다 대면 밖에 끼 직각이다. 직각이 두 개잖아요. 기역자 자라고, 그죠? 그래서 목수들은 그렇게 써먹습니다. 안팎으로 다. 안에도 한번 대보고 밖에서도 한번 대보고요. 구를 넘어서지 않는다. 종심소욕 불유구. 규범을 넘어서지 않는다. 이걸 다시 퇴계 선생님은 구별을 했습니다. 심즉 체, 욕즉 용. 체용에서 말하자면 심은 본체고 욕은 작용이다. 체즉 도요, 용은 의라. 본체는 곧 도가 되고 작용은 곧 의가 된다. 성의율, 이 처도, 말소리가 음률이 되고 몸이 법도가 되어 가연 불사이득 불면이 중 생각하지 않고도 없고 힘쓰지 않아도 딱 들어맞는다. 충은 딱 들어맞는 겁니다. 가운데가 아니고 딱 들어맞는 거. 우리가 딱 맞추면 적중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적중 이렇게 좀 된 소리로 하면 요즘 말하는 성으로 말하면 사성입니다. 사성. 사성. 사성입니다. 사성. 옛날 한문책에 보면 밑에다가 거성 이렇게 써놨습니다. 중 가라 이 말입니다. 중 가지 말고 사성입니다. 적중.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건마다 사태마다 딱딱 적중시키는 것, 말이나 행동이나 판단이나 친구 사귐에 있어서 그 사귐의 도를 적중시키는 것 너무너무 어렵죠. 부모를 섬김에 사건마다 딱딱 적중시키는 거 너무너무 어렵죠. 어떨 때는 모자라고 어떨 때는 너무 지나치고, 너무 지나친 게 과하잖아요. 지나갈 과자. 못 미치는 게 불급이잖아요. 그래서 중은 무과불급, 무과무불급이라면 지나침도 없고 못 미침도 없는 거, 딱딱 들어맞는 거. 그래서 중용이라 하는 책에 중은, 중자는 놈자자 써 중이라는 것은 무과불급, 과도 없고 불급도 없다. 이런 철학을 읽고 실천하려고 하는 어른들이 무서워요. 요즘 그냥 슬슬 눈 감고 넘어가자. 사건마다, 사태마다, 일마다 딱
딱딱 맞추어 가자. 그 중에서 효도하는 걸 딱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버지 마음에 딱 맞게, 어머니 마음에 딱 맞게, 물론 부모 입장에서 또 지나친 요구나 못 미치는 요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부모들이 많지만은 탁탁 들어 맞춘 거 중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이 중용을 밑에 깔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읽은 심학도입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은 일단 중용을 읽었다고 이해하고 중용을 외웠다고 이해하고 실천을 요구하는 거죠. 심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여기 그림에서대로 경이 문제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요 그림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계구, 신독, 극복, 조존, 심사, 심재, 구방심, 정심, 도심, 양심, 진심.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여기 70종심 소욕 부리고 옆에 진심 나오죠. 진심 맹자 책이 7편으로 되어 있는데 상하 해가지고 14편이죠. 제일 끝에가 진심상 진심합니다. 진기심자는 지기성이요 지기성자는 천이 있겠습니다. 그 마음을 알면 그 본성을 알고 그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안다. 그 밑에가 존심양성 사천입니다.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고 하늘을 섬기자. 이게 진심상 제1장 첫머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은 사실은 끝이 아니죠. 맹자 진심 상 1장 이야기대로 하면 마음을 다하고 진심, 진기심 그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진기성 그 본성을 알고 사람의 본성이 뭐 어떤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맹자식으로 말하자면 도덕심입니다. 도덕심. 도덕성. 사람이 본래 도덕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덕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50년, 60년, 70년 살면서 사람이 도덕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고 알고 산 사람 못 봤죠? 왜 그렇습니까? 퇴계 철학을 한 번도 안 읽고 한 번도 안 듣고 퇴계가 생각했던 중용을 한 번도 안 읽고 한 번도 안 들었으니까. 그리고 국민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공부하면서 그 공부했는 것이 전부 다 서양 철학을 옳게도 안 했어요. 요즘은 제일 인기 있는 학과가 컴퓨터 학과죠. 장자락하는 책, 맹자하고 같은 시대 때 있었던 장자락하는 책에 보면 기심하는 말이 나옵니다. 기계의 마음. 요즘 사람들은 기계의 마음을 배웁니다. 기심. 사람 마음도 아니에요. 기계의 마음. 기계의 마음이 사람 마음을 지배한 것이 지금 세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해가지고 공장에서 컴퓨터가 사람 대신 단순한 일을 하는 것, 그건 컴퓨터가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거를 집어내야 될 때 사람 손 넣으면 화상 입기가 딱 좋을 때 컴퓨터로 조작해가 기계로 해서 쇠붙이 손가락 가지고 집어내면 아무리 뜨거우면 어떻습니까? 잘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장자락하는 책에는 기심하는 말이 나옵니다. 기계의 마음. 요즘 시대가 기계의 마음이죠. 옛날에 아마 공자 선생님, 맹자 선생님 시대 때는 천심, 하늘의 마음 혹은 도심을 이해하려고 무진무진 노력했다면, 그래서 서경에 혹은 중용 앞에
인심과 도심을 구별해서 인심은 위태위태하고 도심은 미약하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심은 점점 소리가 작아진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심의 소리가 처음은 큽니다. 하지만 그 양심의 소리는 인간의 욕심에 막혀가지고 점점 소리가 작아집니다. 결국 이기는 것은 사람의 욕심이 이깁니다. 어린애한테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금지를. 그럼 안 돼. 안 합니다. 안 돼. 어른이 눈 돌리면 합니다. 안 돼. 하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하늘의 소리, 양심은 작아지고 욕심의 소리는 커지고 그래서 도심은 유미익했습니다. 도심은 미미하고 인심은 유익했습니다. 인심은 위험하고 위태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지 용공지요 체 용공할 때 용은 힘쓰는 겁니다. 공은 아까 드린 공부입니다. 공부 실천의 실천의 요점 요체 요즘 서양말로 하면 실천의 포인트는 용공의 현대식 중국어로 이야기하면 용공독서 열심히 공부해라 할 때 용공독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공의 공부하는 요체는 구분리호 일경 구하는 것은 함께 구자입니다. 앞에 인변이 없으면 갖출 구자죠. 사람인이 붙어 있으면 함께 구자입니다. 함께 분리호 일경 분리 떠나지 않는다. 함께 떠나지 않는다. 호흡하는 걸 붙인 건 강조용법입니다. 떨어지지 않는다. 뭐를? 하나의 경, 하나의 경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 그림에도 있습니다만은 경, 공경경, 경. 영남대학교 이완재 교수는 늘 강조를 합니다. 너가 촐랑대고 경경하지 말이. 경은 그렇게 경경하면 가벼울 경자 된다. 공경 경자하고 가벼울 경자하고 발음할 때 조심해라. 이완재 교수 늘 강조하는 게 경경하지 말이. 근데 발음하다 보면 공경 경하고 가벼울 경하고 가벼울 경자는 진짜 경이고 공경 경은 경인데요, 그죠? 저같이 훈련 안 된 사람은 거의 비슷하게 발음해버리잖아요. 용공의 용어는, 용공하는 건 힘쓰는 겁니다. 힘쓰는 요체는 함께 분리호 일경, 하나의 경에서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하는 걸 강조해서 호자를 붙입니다. 떠나지 않는다. 하나의 경에서 개심자는 일신지 주제, 대개심이라 하는 것은 한 몸의 주제다. 주제하는 게 재상제자입니다. 재상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진짜 일하는 사람이 재상이죠, 그죠? 총리, 국무총리, 온갖 일을 다 모아가지고 온갖 부엌에서 온갖 요리를, 온갖 재료를 다 모아가지고 볶을 거는 볶고 삶을 거는 삶고 찢을 거는 찢고 이 재료들을 다루는 거를 요리한다 하잖아요. 부엌에서 음식 재료들을 모아서 그 재료를
삶을 건 삶고 찢을 건 찢고 볶고 하는 걸 요리한다고 합니다. 그죠? 국가의 온 일을 다 모아서 요리하는 사람이 총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국무, 국가 사무를 통틀어 가지고 요리하는 사람, 총리인데, 저는 총리 볼 때마다 옳게 요리하는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적지 않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덜 해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겸손하게 온갖 일을, 온갖 재료를 모아서 요리해서 공급하는 가정의 주부들, 식당의 요리사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정치적으로 져야 되는 사람이 총리인데, 맨날 나와가지고 코로나가 심하니까 뭐 마스크 씁시다. 딴 길로 갈게요. 요새 여러분들 문자 몇 개씩 받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오죠. 예? 뭐 마스크 써라, 뭐 손 씻어라. 어떻습니까? 요즘 그만 와도 되겠죠. 그런 문자 안 보내도 마스크 찌고 손 씻고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심심하면 중앙재난본부에서 오고, 대구시에서도 오고, 구청에서도 오고, 어디에서도 오고, 딴 길로 갔습니다. 십이라 하는 것은 개심자는 일신지 주제라, 주제할 때 제자를 설명하다가 딴 길로 갔었습니다. 경우 일심지 주제, 경도 또 일심지, 심도 일신의 주제고, 심은 일신의 주제고, 한 몸의 주제고, 경은 일심의 주제라, 마음의 주제. 경이 더 무섭죠? 무겁죠? 학자 숙구어 주일무적, 그러니까 주일무적하는 게 송명철학자들의 아까 아리뇽 존철리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주일무적. 마음을 하나로 해서 흩어짐이 없는 주일, 마음을 한 개로 해서, 한 개를 주로 해가지고 무적할 때, 적은 갈적자입니다.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데가 없는 것. 마음을 하나로 하여 흩어짐이 없는 것. 글자 그대로 하면 마음을 한 개로 해서 가는 데가 없는 것, 막 돌아다니지 않는 것, 막 돌아다니지 않는 게 주일무적입니다. 요게 맹자의 말대로 하면 구방심입니다. 구방심. 여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구방심 하는 거 있죠. 방 하는 게 목장에서 소나 말을 곱비 안 메고 코 안 꿰고 놓아 먹이는 걸 방목이라고 하잖아요. 방은 놓을 방자입니다. 놓을 방. 방심하는 말이 유교에서 쓰는 말하고 불교에서 쓰는 말하고 전혀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방하했습니다. 아래 하자 써가지고 마음을 들고 있지 말고 탁 놔버리라. 이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방하. 왜 마음을 들고 조마조마해 하느냐? 마음을 왜 계속 들고 조마조마해 하는, 탁 놔봐라.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방하입니다. 방하. 근데 맹자는 요 구방심 문자 앞에 이런 문자가 있죠. 개견방즉
지구지로돼 개하고 닭이 밖으로 나가면, 개가 문 밖으로 나가면 온 동네 다 돌아다니잖아요. 닭이 문 밖으로 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논이나 밭으로 가잖아요. 그때 불러올 줄 알거든. 지구지 찾아올 줄 아는데 신방적 부지구라, 마음이 놓여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찾아올 줄 모른다. 구방심해라. 노연한 마음, 막 돌아다니는 마음을 찾아와라 하는 말이 구방심입니다. 구방심. 여기 나오는 말들이 다 송명철학자들의 말인데 하나하나 수거로 되어 있는 걸 백예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요지, 요컨대 용공지요. 공부의 요체는 구분리호 일경, 함께 하나의 경에서 떠나지 않는다. 개심자는 일신지 주제요. 대개 마음이라 하는 것은 한 몸의 주제고 경우 일심지 주제. 경은 또 한 마음의 주제다. 학자 숙구어 주일무적짓을 배우는 사람들은 주일무적의 학설, 마음을 하나로 해서 흩어지지 없게 하는 그 학설과 정제엄숙짓을,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고 마음을 엄숙하게 한다는 정제엄숙의 설과 여부 기심수렴상성성, 그 마음을 수렴해가지고 그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상성성, 늘 깨어있어라. 성성할 때 성은 깰 성자입니다. 깨어있어라 는 설과 기위공부지, 익히고 궁구하면 그 공부하는 것은 다 하는 것이다. 우이버성역, 넉넉히 성역에 들어가는 것이다. 역분 아니라 그게 어렵지 않다. 주일무적, 정제엄숙, 심수렴, 상성성을 실천하면 성인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 성인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실천 공부다. 뭔 실천을 해? 거꾸로 합시다. 상성성, 늘 깨어있으라. 수렴기심, 그 마음을 수렴해라. 이 수렴기심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방심이죠. 노연한 마음, 풀린 마음, 막 돌아다니는 마음, 예? 목장에서 꽃비 풀린 말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마음.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비둘기가 여기 앉아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는 우, 임은정시, 철취성현 논심학, 명언위시도, 철자는 주울 철자입니다. 주울 철. 철취할 때 주어서 취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삭제하다 하는 말도 있고 선택하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사전에 찾으면 주울 철자로 나옵니다. 번역을 하면 임은정 씨가 성현들이 심학을 논한 명언들을 주워 모아서 그린 것이다. 도자를 그림이라 하면 명사가 되죠. 그렸다 하면 동사가 되죠. 한문에서 같은 글자를 가지고 동사로 해석하느냐 명사로 해석하느냐 이런 게 어렵습니다. 현대말로는 그림을 그리다 할 때 그리다 하는 걸 화학하죠. 그림도 화학하죠. 그래서 화학합니다. 그 앞에 화는 그린다는 말이고 뒤에 화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화화. 여기 이제 화는
정밀화, 산수화 이런 화고요. 도는 이런 도표 도입니다. 서양말로 다이아그램 합니다. 도는 다이아그램, 도표, 정밀화, 무슨 산수화, 풍경화 하는 거는 페인팅. 페인팅 하는 거는 일본식으로 뺑기칠 한다 이카죠. 그림 그린다 이 말입니다. 임은정 씨가 성현들의 심학을 논한 명언들을 모아서 그린 것이다. 분류, 대치, 다이불념, 이견, 성학, 신법, 역비일단, 개, 불가불, 용역, 운이. 용어들을 분류하고 대치, 마주해서 놓으니, 대자는 마주한다. 마주해서 놓으니, 다이불념, 많아도 번잡하다고 싫어하지 않고, 이견, 성학지, 신법, 성현대 학문에, 성현되의 학문에 대한 신법이 또한 개비일단이라 다 하나의 단서가 아니기 때문에 개, 불가불, 용공, 불용, 공력, 운이 힘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위함이다. 기, 종, 상, 배하. 이때 종자는 쫓을 종, 따를 종자가 아니고, 붙어라 하는 뜻입니다. 붙어. 옛날에 붙어 갈 때는 이랬었죠? 부터까지, 그죠? 춘계 대청소 기간 자 3월 1일, 지 3월 31일부터까지 아닙니까? 예? 이깁니까? 근데 이게 추자 때부터 예, 이거 맞네요. 추자 때부터 종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현대 사람들도 종도, 이게 서양말로는 종도. 종상 배하. 배하는 배열시키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배열된 것은 지, 전심, 생숙지, 대개지연이라. 대개할 때 개자를 마음심자를 나무목자를 앞에 나눠 보세요. 나무목자를 밑에서 띄가지고 옆으로 붙여 보십시오. 대개할 때 개자가 되잖아요. 개론할 때 개자가 되잖아요. 요런 개자를 요즘 중공에서는 요것만 씁니다. 요렇게 우리가 익히 아는 건데 요 입구자를 요 밑에 보내고 요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요것만 딸랑 떼서 개로, 요게 중공 글자입니다. 간체자락 하죠. 개자도 지금 우리가 읽을 때 나무목이 밑에 있는데 나무목을 왼쪽으로 옮기면 흔히 보던 글자가 됩니다. 지자는 다만 지자입니다. 다만 전심, 얕고 심 깊고 생숙 덜 익은 것과 숙 푹 익은 것의 대개언이라. 다만 얕음과 깊음, 생소함과 익숙함의 대강을 말하는 것이니 유여차자, 여차자가 이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다. 비위 공정 절차, 그 공정과 절차를 일컫는 것이 아니니 여,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유선호야라. 대학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경물이고 그 다음에 치지고 그 다음에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지국평천하 이렇게 순서대로 안 했고 치지, 성의, 정심, 수신과 같은 선후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혹의 기운이 대개서지 구방심시 용공 초두사 부당제의 심지후 어떤 이들은 혹자들은 대강을 말했다고 하지만 구방심은 힘써 공부할 때의 처음 일이 아니다. 마음이 그곳에 있음 뒤에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제어 심지후 마음의 뒤에 두는 것은 마땅치 않다. 구방심은 용공의 초두사가 아니다. 첫머리 일이 아니다. 구방심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처음부터 극하노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둘째 줄에 있네. 신은 생각하옵기를 신절 이위 구방심 천언지 즉 고비 제1하수 착각처 이 저자는 착자하고 도착이라 하는 착자하고 같습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기로 절하는 게 훔친다 하는 말이요 가만히입니다. 이위하는 건 여기기로 생각하기로 구방심은 천언지 얕게 말하자면 그 진실로 참으로 제1하수처 제일 먼저 착수해야 할 곳이지만 제일 먼저 하수 착수입니다. 발을 들여놓아야 할 곳이면 각 다리각자잖아요. 심히 그건지 깊은 경지로 나가서 지극하게 말한다면 순식지경 순식간에 일념소차 역시방 한 생각에 순식간에 한 생각이 조금 잘못되어도 역시 마음이 방심된다. 흐트러져 버린다. 앉아유 불능 무비 삼을지후 앉아도 오히려
석 달 뒤에는 인해서 어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안자가 3월 불위인입니다. 석 달 동안에 인해서 어그러지지 않았다. 안자도 공자의 수제자 안자 안현도 석 달은 지키지만은 석 달을 넘기지 못했다.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자도 석 달 뒤에는 인을 어기지 않을 수 없었다 하니 지불능 다만 어그러지지 않는 것은 불능했다고 하니 사서버방 요시 안자 방심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버방, 섭은 물건을 섭자입니다. 방으로 건너갔다는 뜻이다. 요시 안자, 오직 안자는 제자실 변능지지 이 제자는 비로소 제자, 마침내 제자입니다. 잠깐 딴 길로 갔다 오겠습니다. 이 제자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예, 겨우 제자죠. 그런데 비로소 드디어 마침내 이런 뜻으로 씁니다. 옥편에 찾으면 겨우 제자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발음이 제인데 요즘 책에는 99%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제자를 이렇게. 요즘 책은 대만 책이든 북경 책이든 상해 책이든 할 거 없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실사변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쓰는 굉장히 복잡한 제자인데 이 제자로 바꿔가지고 발음도 이 제자로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 책을 본다면 저자를 저 글자가 저 글자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라고 써놨습니다. 예, 대만도 그렇습니다. 예. 네, 대만 사람들도 그 선문 시대부터 저렇게 바꿔서 쓰기 시작합니다. 차입 겨우 제자를 겨우라고 도 하지만 비로소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차실하는 것은 실수, 차악하는 것은 잘못, 차악하는 건 차이, 잘못, 차실하는 것은 실수, 잘못. 여기서 우리 딴 길로 갔다가 돌아옵시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함흥차삭할 때 여자 쓰죠? 함흥차삭할 때 차는 무슨 뜻입니까? 보낼 첫자죠. 합과 을이 차이가 난다. 할 때 차익할 때 차하고 차이가 난다 할 때도 차자를 쓰고 그 다음 함흥차삭할 때는 파견한다. 사자를 보낸다 이 말이잖아요. 사자, 심부름꾼 혹은 서양말로 하면 메신저 사명을 띠고 가는 사람을 보낸다 할 때 함흥차삭하는 말을 쓰죠. 또 여기 차실할 때 차자는 형편없는 그런 뜻도 됩니다. 예? 아주 볼 것 없는 거를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생님,
매우, very, 그죠? 서양말로 very, 그죠? 예. 서양말로 그러면 이거는요. 자, 이거는 서양말로 BAD가 BAD 예, 나쁜 흔자악하면 이건 흔하옥하면 대단히 좋단 말이고 흔자악하면 형편없다 이 말이에요. 왜 진짜 형편없는 걸 흔자악합니다. 요게 차실할 때 차는 함흥차사할 때 차자는 보낸다, 파견한다. 저기 정 선생님 중국말 배우는 때문에 이제 A하고 B하고 차이가 난다 할 땐 차락하고요. 함흥차사할 때 보낸다 때는 중국어 발음으로 차익합니다. 차견, 이 차자하고 보낼 견자, 파견할 때 견자를 차이치에니까입니다. 발음이 다른데 같은 글자가 발음이 다른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차실할 때는 형편없다 이 말입니다. 안자는 차실, 잘못을 하는 순간에 잘못했는 거 안자는 비로소 잘못했다면 변능지지 금방 알았는데 바로 그것을 알아서 제지지 비로소 들어가서 변불부 맹작 다시 싹 트지 않게 했는데 역위구방심지류다. 이것도 구방심의 한 종류다. 고로 정도지 서여자라. 정시의 그림의 서술이 이와 같다. 정시 자는 자견이고 신한인이다. 정시의 자는 자견이며 신한 사람이다. 저는 요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 자를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친구들 사이에 절대로 이름을 안 부르고 자를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은 서양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이름을 부르죠. 자. 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문자의 자도 자죠. 문자의 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명자의 자는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명자의 자. 명은 그대로 이름입니다. 이름. 자는 15살에 관례를 합니다. 관례. 예기라 하는 책에 4개의 사례가 나옵니다. 관, 혼, 상, 제. 관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관을 쓰는 예식이죠. 15살에 관례를 행하면서 동네에 덕망 높은 어른이 이름 대신에 부르기 용의로 지어주는 게 자입니다. 공자의 자가 뭡니까? 중리잖아요. 중리, 그죠? 불렀어요. 제자들도 부르고, 논어에서 제왈, 공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재활도 있지만 중리활도 있잖아요. 중용에 가면 손자 자사가 찌는데 재활보다는 중리활 많이 나오거든요. 자는 15살에 관례를 행하면서 동네에 덕망 있는 어른이 이름 대신에 부르기용으로 지어준 것이 자입니다. 그래서 자는 뭐다 하는 게 다 반드시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언제 없어졌느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족보에 보시면 자가 뭐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애용해야 되는데 저도 자가 뭔지 족보 봐야 알거든요. 내 자는 뭐다? 나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라. 부르기용이 자거든요. 자. 그래서 자가 뭐다 하고 모든 책에서 다 나오거든요. 명은 뭐고 자는 뭐다. 예? 그리고 호는 뭐다. 정시에 자는 자견이며 신한 사람이다. 은거불사, 사자는 벼슬살이 할 사자입니다. 은둔해 살면서 벼슬하지 않았다. 행위신비, 의를 실행하여 잘 갖추었다. 백수군경, 머리가 휘어지도록 늙도록 경서를 연구하고 궁구했다. 심유소득 얻은 바가 있었다. 저 사서장도 3권, 사서장도 3권을 지었다. 사서, 논맹용학, 논어맹자중용대학, 사서의 장도, 주자가 장국하는 거예요. 장을 몇 장 몇 장 하는 거를 구분했잖아요. 장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장도 3권을 저술했다. 원인종조, 원나라 인종 때에 그 옆에 써놓으십시오. 1206년에서 1367년 원나라가 1206년에서 1367년까지 원나라가 연필로 그절을 보십시오. 원나라 하는 거 앞에 원나라 하는 걸 찾아보면 앞에 몽고가 붙어 있습니다. 몽고가 시작은 몽고로 해가지고 징기스칸 아시죠? 몽고로 하다가 세 번째 임금 징기스칸의 아들입니다. 세 번째 임금 때에 나라 이름을 원으로 고쳤습니다. 원. 이 정복심에 대해서 원나라 선비인데 퇴계가 2번이나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앞에도 임은정식하고 나왔잖아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을 때 주자는 남송학자잖아요. 남송이 주자가 죽고 난 뒤에 금방 망했거든요. 그리고 원나라에게 침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원나라는 처음 시작이 몽고고 3대째 이름을 원으로 바꿔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강을 건너서 황하입니다. 황하강을 건너서 남송을 멸망시켰는데 그 남송이 어디서 망했느냐 하면 포청천 고향이 어디죠? 개봉에 가면 송나라 때에 탑이 9층 탑이 있는데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몇 층이 남아 있나 하면 9층이 남아 있어요. 지금 몇 층 탑이었나 하면 13층 탑이었는데 황하 제방, 황하 방천을 원나라 사람들이 터버렸어요. 황하 물이 개봉으로 스며 들어가 가지고 개봉이 뻑뻑한 진흙탕에
빠졌는데 몇 층이 빠졌나 하면 4층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13층 탑이 9층만 남아있어요. 4층이 그 진흙벌에 들어가 버리고 지금도 남아있어요. 9층으로. 예, 벽돌인데 보긴 또 쇠붙이 같은 색깔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개봉에 가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원나라 시대 때고 저 밑에 가면 명나라 게 있고 더 밑에 파고 들어가면 송나라 유물이 있다. 황하를 제방을 터가지고 흙탕물이 들어와서 개봉이 자꾸 이제 침몰되는 거죠. 엄몰되는 거죠. 원나라에 의해서 송나라가 망했는데 원나라의 학문은 오히려 주자학이 유행을 했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송나라의 주자학을 원나라로 옮겨간 두 학자가 있었는데 한 분은 허형하는 사람이고 한 분은 오징하는 분이다. 오징하는 분이 이제 여기도 나옵니다. 성악십도에도. 예. 징하는 분, 삼수변에 등산할 때 등자, 물맑을 징자입니다. 오징하는 분이 예, 이 주자학을 원나라로 수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관학이 주자학입니다. 원나라의 학문 내용이 주자학입니다. 주자학인데 원나라 말에 원나라에서 고려를 침범해가지고 고려의 왕세자들을 인질로 잡아가고 고려의 왕세자들이 원나라 대도, 원나라 수도가 대도입니다. 큰 대자에 도시락하는 도자 대도. 그럼 대도가 어디냐 하면 지금 북경이 대도입니다. 지금 북경이 원나라 시대던 대도라예요. 그래서 지금 북경의 저 서쪽에 가면 시내 중심에 원나라 시대 때 성터 무너졌는 게 한 2km 좀 남아 있습니다. 길가에 흙담이 굉장히 길게 남아 있습니다. 북경 사람도 잘 몰라요. 저기 뭐고 물으면 원나라 때 성터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도. 그때 고려 말에 이제 왕세자들이 대도로 인질로 잡혀가고 그때 영경이라고 했죠. 혹시 북경대학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북경대학에 가면 앞문으로 들어가면 현대식 건물, 서양식 건물이 있고 뒷문으로 들어가면 연경대학 해가지고 붉은 벽돌로 기와집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경대학이. 앞문으로 들어가면 북경대학이고 저 뒷문으로는 연경대학인데 이제 연경대학 뒤부리고 북경대학으로 바꿔놨죠. 거기에 이제 고려 말에 충자 붙은 임금님들, 충렬왕, 충수광 이런 분들이 어릴 때에 인질로 붙잡혀 가서 원나라 공주들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어린 왕자들을 그냥 보내겠습니까? 선생들이 따라가야죠. 근데 그때 이제 어린이 선생님을 부락합니다. 사부님 할 때 붙자는 유치원 선생님이 붙자입니다. 교육보다는 생활 지도를 하는 거죠. 사부님 할 때 사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사고 그때도 이제 소학보다는 대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사고 소학 이하의 생활,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이런 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부입니다. 스승부uk 하잖아요. 스승사, 스승부uk 하면 사하고 부하고 구별해라. 뭐가 사고 뭐가 부고 구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구별할 줄 모르는 거죠. 사는 커서 교육을 시키는 게 사고 부는 유치원 선생님들처럼 오히려 생활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부락했습니다. 합해서 사부님들이죠. 이 왕자들을 모시고 갔던 분들, 이재현 하는 분들, 이색 아버지 이곡 이런 분들, 이 가서 왕자들만 돌본 것이 아니고 그때 원나라 수도에서 유행하던 원나라로 수입된
추자학을 공부해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에는 불교가 성해서 불교 중에서 뭐 신돈 이런 못된 중들도 있었지만은 그분들이 가서 원나라에 추자학을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퇴계 선생님이 단양 군수하다가 퇴계 선생님 셋째 형님이 충청 감사로 왔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형제가 같은 행정 라인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퇴계 선생님이 형님이 충청 감사로 오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단양에서 풍기로 넘어 풍기 군수가 돼서 풍기 군수가 돼가지고 그때 유교 추자학을 수입해온 안향을 모신 서원이 소수서원이잖아요. 그래서 소수서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퇴계 선생님 역사를 하니까 아, 이분들이 가서 유학을 수입해 왔구나. 그래서 이제 고려 말에 유학을 수입해 온 분들에 대해서 한문과에서는 논문을 좀 쓰는데 철학과 선생들 논문 쓴 사람 별로 없어요. 고려 말에 유학 수입 이거 연구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원래 인종조의 천거를 통해서 소명되고 불러서 등용을 시켰다. 인종조, 이천, 소지, 천거되고 불러서 이르렀다. 장용지, 장차 등용시키려 했으나 자견 불원, 자견은 정시 차잖아요. 자견이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위 향군 박사를 여겼다. 치사이위기 벼슬살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기위녀차 그 사람됨이 이와 같다. 기무소견이 망작야 어찌 생각 없이 함부로 그림을 만들었겠는가. 이게 퇴계 선생님의 임은정 씨가 그림 그린 것을 인용해 오면서 임은정 씨에 대해서도 서술한 겁니다. 오늘 공부한 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 화요일에는 요 그림을 공부하겠습니다. 요 그림 잘 보시고 이제 정심, 진심, 구방심, 양심, 요 양심 하는 게 기를 양자입니다. 그죠? 마음을 기른다. 이건 이제 맹자의 진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맹자의 진심편에 진기심자는 지기성이요. 그 마음을 다하면 그 본성을 알고 지기심자는 지기천이 그 본성을 다하는 사람은 하늘을 안다. 그 밑에 줄에 양기심 그 마음을 기르고 전기성 그 본성을 보존하면 사천이 하늘을 섬길 수 있다. 맹자 진심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진심 사천, 양성 사천, 양심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화요일 날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